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안전한 길이 사실은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도발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평범함을 넘어 압도적인 부를 설계하는 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안전이라는 게 왜 함정인지부터 시작해서요. 생각의 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들과는 다르게 리마커브해질 수 있는지, 또 아이디어를 어떻게 현실로 만드는지, 그리고 실패까지도 어떻게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안전이라는 함정. 우리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이 있잖아요. 안전한 게 최고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이 전통적인 조언이 가장 큰 위험일 수 있다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그래서 이 모든 논의의 핵심에 있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왜 현실적인 목표가 가장 위험할까요? 팀 페리스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참, 뼈를 때리는 말이죠. 우리는 보통 뭔가를 했을 때의 리스크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지 않았을 때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흥분시키는 일을 안 하고 그냥저냥 살면 1년, 5년, 10년 뒤에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요? 네, 바로 이 행동하지 않는 것의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제프 베조스가 데이2 철학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현재 상태에 안주하는 것, 이게 바로 데이2인데 그건 결국 무관심해지고 고통스럽게 쇠퇴하다가 결국엔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진짜 안정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안전이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거창한 계획? 아니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인드셋, 생각의 크기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성공에 대한 믿음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같은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필수품 같은 겁니다. 에이, 설마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패한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솔직히 잘 될 줄 몰랐어요 라잖아요. 그리고 이건 그냥 마음먹기 나름이다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대 뇌과학이 이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바로 뇌가수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 우리 뇌는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길을 만들면서 변하고 적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의 내가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셈이죠. 자, 이렇게 대담한 비전을 품었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이걸 그냥 머릿속에만 두면 망상이죠. 이걸 멈출 수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난 비전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시키는 실질적인 전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 보세요. 아마존의 플레이 휠이 진짜 기가 막힌 예시입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가격을 낮춰서 고객을 끌어모아요. 그럼 고객이 많아지니까 물건 팔려는 판매자들이 몰려들겠죠? 판매자가 많아지면 상품이 다양해지고 경쟁이 붙어서 품질은 올라가고 가격은 더 내려가요. 그럼 당연히 고객이 더 많이 오겠죠? 이렇게 한번 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각 부분이 서로를 밀어주는 말 그대로 멈출 수 없는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이 강력한 플라이휠을 처음 돌리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엔 리마커블한 제품, 즉 남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해요. 세스 고딘이 이걸 퍼플카우라고 불렀죠. 상상해보세요. 온통 누런 소들만 있는 곳에 보라색 소가 한 마리 있다면? 눈에 띌 수밖에 없잖아요. 광고가 필요 없어요. 제품 자체가 이야깃거리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비전도 있고 퍼플카우 같은 전략도 세웠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실행. 이 멋진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진짜 자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린 스타트업이라는 방법론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효성 검증된 학습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사업을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학 실험처럼 하자는 거예요. 가설을 세우고 실제 사용자들한테 직접 부딪혀 보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데이터를 얻는 거죠.
그냥 멋진 균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 그게 진짜 진보라는 겁니다. 에릭 리스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유효성 검증된 학습이 뭔지 제대로 보여줍니다. 이 사람 6개월 동안 죽어라 일했는데 결과물이 완전 시간 낭비였던 거예요. 아, 차라리 해변에서 놀았어도 결과는 똑같았겠네 싶었대요. 하지만 바로 그 실패했던 몇 달 동안 배운 것들 덕분에 회사가 나중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패는 낭비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 귀중한 데이터였던 셈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유효성 검증된 학습이라는 건 결국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담한 설계의 마지막 핵심은 바로 실패 사용 설명서입니다. 어차피 겪어될 실패라는 폭풍우를 어떻게 항해할 것인가, 그 방법을 아는 거죠. 자, 실패를 보는 관점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보죠. 보통 사람들은 실패를 끝났다고 생각하는 종착점으로 보잖아요. 하지만 대담한 설계에서는 실패를 분석해야 할 데이터로 봅니다.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귀한 교훈을 얻기 위해 낸 수업료라고 생각하는 거죠.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고 숨겨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끈기와 회복력을 보여주는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결국 스티븐 바틀릿의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성공하려면 실패를 감수해야 하고, 사랑하려면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죠. 비범해지려면 평범함의 안락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리스크를 피하면서 살려고만 한다면 그건 인생 전체를 놓치는 가장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개인의 성공을 위한 아주 강력한 틀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뭔가 좀 아쉽죠. 마지막으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판적인 질문을 하나 더 얹어봐야 합니다. 아난드 기리다라다스의 이 지적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우리 시대의 승자들, 즉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에는 저항하고 자기들한테만 유리한 해결책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돌려버린다는 거죠. 시장 논리에 따른 개인의 성공이 과연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기존의 불평등을 더 강화시키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 대담한 설계를 통해 정말 압도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힘으로 뭘 하시겠어요? 이 불합리한 시스템을 바꾸는 데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시스템 안에서 새로운 지배자가 되는 것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